1980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대학교 재단병원. 한 남자가 머리 둘레가 크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아온다. 그런데 Oh no,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촬영된 남자의 뇌 CT 사진을 확인한 의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자의 두개골 안에는 뇌가 없었던 것이다. 뇌가 없는 환자는 20대의 평범한 남성 마크로. 마크의 뇌 CT 사진을 촬영한 의사는 셰필드 대학교 의대 교수 존 로버였다. 놀랍게도 뇌 CT 사진 촬영 결과 뇌가 있어야 할 마크의 두개골 안은 구멍이 뚫린 듯 텅 비어 있었는데, 대신 그 안은 뇌척수액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크는 극도로 심한 뇌수종이었던 것이다. 또한 마크의 뇌는 뇌척수액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300g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상인의 뇌 무게인 1500g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마크는 사실상 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Oh no,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크의 지능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점이었다. 그의 IQ는 평균보다 높은 126이었으며 영국에서 영문으로 손꼽히는 국립대학교인 셰필드 대학교의 수학과 재학생이었던 것이다. He has an IQ of 126. He goes to Sheffield University? Yes, that's what's so shocking about it. No way. I'm sure machine was misfunctioning, or the film has been switched. 그러나 동료 의사들조차 이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마크와 비슷한 사례가 더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 존 로버. 그는 뇌수종을 앓고 있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뇌 CT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그런데 Is this for real? How can so many people live normal lives without a brain?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 대상자 600여 명 중 뇌의 95% 이상이 비어있어 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무려 60명에 달했는데, 그중 절반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평균 IQ 역시 100 이상이었던 것이다. 존 로버의 이런 연구 결과는 1980년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사이언스지에 실렸는데, 이는 곧 학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This is nonsense. You suffer from disability when your brain is damaged, right? Of course. How could anyone live without a brain?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It is possible to lead an ordinary life without a brain because the neurons would substitute for it.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신경세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장이나 폐, 간 등 장기의 신경세포 안에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작은 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존 앤드류 아머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성격과 습성이 변한 사람들의 사례를 그 예로 들었는데 1988년 미국 보스턴. Claire. Hey, honey, it's me. Are you all right? Oh, it's okay, honey. They said the operation went really well. 만성 폐질환으로 고통받던 48살의 여성 클레어는 폐 이식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수술 이후 그녀는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발레리나로 수십 년간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녀는 육식을 좋아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 등 식성이 바뀌었으며 성격 또한 여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에서 남성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일 밤 클레어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는데 My name is Tim Lamirande. 꿈속에서는 늘 팀 L이라는 남자가 등장했다. 자신이 겪게 된 변화가 폐이식 수술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클레어. 그녀는 수소문 끝에 미국 메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 기증자의 가족을 찾아가는데 I'm informed that I got your son's lungs. Yes, that was what Tim wanted. His name was Tim? Yes, Tim Lamirande. 놀랍게도 클레어의 꿈속에 등장했던 소녀는 그녀에게 장기 기증을 한 18살 소년 팀 L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변한 모습은 모두 팀 L의 평소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처럼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그 행동이나 습성이 장기 기증자처럼 변한 사례는 클레어뿐만이 아니었는데 63살의 미국인 남성 빌 홀 역시 1999년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큰 변화를 겪었다. 99, 100, 101, 102. 평생 일에만 빠져 지내던 그는 갑자기 집착이 가까울 정도로 강도 높은 운동을 즐기게 됐는데 철인 3종 경기는 물론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해 수십 개의 메달까지 딸 정도였다. 그런데 What? My donor was a stuntman? 빌 홀에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은 소문난 운동광이자 할리우드에서 20여 년 동안 스턴트맨으로 일했던 마이클 브래디였다. 이 밖에도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56살 남성 스테파는 거칠고 남성적인 성격이었지만 50대 여성의 신장을 이식받은 후 취미로 뜨개질과 바느질, 다림질을 즐기는 등 성향이 정반대로 변했으며 미국인 데이비드 워터스는 10대 소년 카덴 데라니의 심장을 이식받은 후 그와 같이 패스트푸드에 집착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심장이나 심장, 폐, 췌장 등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폴 페어솔에 의해 심장의 코드라는 책으로 출간됐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존 앤드류 아머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습성, 관심 분야 등 단편적인 기억이 신경세포에 저장되며 이는 신경세포가 뇌의 역할을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뇌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례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I find Dr. Amos's claim ridiculous. The patients are mistaken to be someone else because they received an organ transplant, which is a big surgical operation. 대부분의 학자들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례는 심리적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뇌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역시 뇌 수정으로 인해 뇌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의 역할을 뇌의 다른 부위가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장기의 신경세포가 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일까? 이는 지금도 의학계의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다.